그래요. 그 등비 수열을 한번 봐. 우리 등비 수열 안 한 거 맞지? 자, 그런데 그 등비 수열을 하다 보면 등차 수열이 하기가 훨씬 편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등비는 대칭성 같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적고 넘어갈게요. 등비 수열은 몇 가지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일반항 중요하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이거 공 B라 그러죠. 공차가 아니라 공 B지. 저기 뭐야, 등차 수열이 그 공차를 n-1칸 더해갔잖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 B를 n-1칸 곱하면 되는 거. 당연한 소리고요. 요거를 부르기를 공 B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도 어떤 일종의 항에 대한 관계식들이 있거든. 관계식이 다른 얘기는 아니고, 다음 항은 이전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만든다. 이거 뻔한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뭐 이걸 굳이 조금 바꿔. 그러면 다음 항은 전 항으로 나누면 일정한 숫자가 나타난다. 이 뻔한 소리를 왜 하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중항이 중요해. 그것을 등비 중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A, X, B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가운데 있는 등차 수열은 얘를 2배 했잖아요. 얘는 2번 곱하는 거지. 이게 이것과 같다. 요렇게야.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볼게. 4랑 9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 그리고 X 여기에 뭐 15 할까? 요렇게 나왔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요, 등차. 그러면은 EX가 20이니까 X가 10인 거를 그냥 구할 수 있는데, 등비 수열을 예를 들어서 4, X, 9 그랬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얘네들을 곱한 거랑 같대요. 36. 여기서 약간 등차 중하고 차이점이 생겨. 뭐가 차이점이야? 등차는 당연히 그냥 이거 하나거든? 근데 얘네 지금 2차식이 나오니까 6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되거든? 에이, 4, 9, 9인데 당연히 6이죠. 그게 아닙니다. 등비 수열은 얘가 6도 되고 마이너스 6도 돼요. 얘는 그래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차이점. 등차 수열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거든. 왜겠니? 1차식이니까요. 근데 등비 수열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게 4에서 마 6으로 왔다가 9로 가는 것도 등비 수열이 괜찮은 거야. 공비가 음수면 그렇게 돼. 그 곱해지는 숫자가 음수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하고는 좀 다른 양상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일단 문제를 조금 풀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고, 뭐 그냥 그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막 복잡한 얘기를 막 지금 해낼 것은 아니고 책에서 문제나 좀 풀어보자고. 합공식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쓸게. 책을 한번 봐보세요. 그 어딜까? 개념이 많진 않다고. 그래서 지금 그 익힘 1번. 그랬어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뭔가 설명을 좀 곁들여 줄게. 지워도 되죠? 봤더니 어디 2항이 12고 5 그래. 이런 것도 너무 쉬운데,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 어떤 행동에 대한 연습은 쉬운 문제로부터, 그쵸? 우리가 어떤 행동을 교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로부터. 2항이 10이고 5항이 324니까 그냥 식을 쓰면 되거든? 굳이 말하면 이게 AR이야. 그리고 이게 AR의 4제곱이에요. 5니까 4를 쓰는 거지. 324야. 이렇게 뭐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뭐에 관심을 좀 갖자고요? 칸수로 바로 이해하는 거를 습관을 좀 들이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렇게 푼다고 해서 못 풀 게 전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냥 2항이 주어지고 5항이 주어지면 굳이 이런 단계를 거치지 말고 3칸 넘어왔네. 그럼 R이 3개네. 그게 324를 15로 나눈 것과 같다.
근데 이게 나눈 게 얼마죠? 12야? 아, 그래. 10이면은 나누면 얼마인가? 2니까 24. 87인가 봐. 27이야. 그래서 칸을 바로 읽으시면서 공비 R이 3이다. 이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그죠?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칸수 얘기는 등차수에서 똑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잘 관찰해 볼래? 이번에 A의 2 플러스 A의 4야. 혹시 무슨 성질을 조금 쓰겠는지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A의 5 플러스 A의 7이야. 여기에 30이야. 물론 성질 안 써도 돼. 그냥 식을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 특이하게만 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지만 얘를 잘 보면 식으로 써볼게요. 이게 AR 플러스 A의 R의 세제곱이잖아요. 그게 810이야. 그다음 얘가 A의 R의 4제곱 플러스 AR의 6제곱이지. 그게 30이야. 뭐 나누고 묶고 하면 돼. 근데 칸수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좀 해주라고 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 R의 세제곱이 곱해지지. 3칸 차이잖아. 여기서 여기로 올 때 R의 세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 아예 그냥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거지. 이 위의 식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몽땅 요 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R의 세제곱이 아마 27분의 1이 되나 보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R을 3분의 1로 찾는 것이 2단계를 굳이 이게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거치지 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칸수에 대한 관점입니다. 관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 한 끗 차이가 나중에 커진다. 처음에 출발할 때 요만큼 차이가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행동을 좀 교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문제 중에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것들이 뭐 많은데 그 662번 정도 되는 거 한번 좀 해볼까요? 662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해보세요. 그래서 적당히만 연습하고 이제 빨리 시너지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지우고 일요일은 그 시험을 한번 볼게요. 시험을 원래 몇 시간 봐야 되는데. 자, 뭐 잘하는 친구들 잘하고 있는데 661을 봐볼게. 661 1번인데요. 이것도 그냥 하면 되죠.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게. 그냥 해. 별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A1 곱하기 A1 곱하기 A9는 이제 이걸 A로 다 바꿔 쓸게. A 곱하기 AR의 8제곱이죠. 그게 지금 4라고 준 거예요. 구하는 게 지금 A2 곱하기 A8이야. A2를 썼더니 AR 곱하기 AR의 7이지. 그래, 이제 이런 걸 발견하자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등차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건 참고 이런 뜻이죠. CF는. 등차에서 A1 더하기 예를 들면 A의 10을 해라. 이게 A의 4 플러스 A의 7 하는 거랑 똑같지. 그냥 지금 막 랜덤으로 쓰고 있다. 왜 똑같아? 이게 어차피 넘버의 합이 같은 건 같은 거야. 왜냐면 공차의 개수가 똑같거든. 여기 얘는 공차를 안 갖고 있고 공차 9개 가지고 있지. 얘가 공차를 3개, 공차를 6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넘버의 합이 같으면 항상 합이 똑같다가 우리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등비수열도 맞아. 등비는 다만 곱으로 바뀔 뿐. 이게 지금 1이랑 9면은 실제로 식을 써봐도 그렇지만 넘버의 합이 10이지. 이게 넘버의 합이 10이잖아. 넘버의 합이 10이죠. 당연히 이것도 4고 이것도 4예요. 그치?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구조를 좀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항상 나올 때마다 식으로 이렇게 다 바꿔서, 물론 이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 자, A의 4가 A 아래 3에다가 A 아래 5잖아. 결과적으로는 8개, 8개, 8개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넘버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뭐 이런 것만 있겠나요? A의 3 곱하기 A의 7. 다 똑같다 이거지, 값이. 다 4로 똑같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이건 답이 이제 뭐 이건 것 같아. A1, A5 곱한 게 9래. 그리고 A2, A6을 봐. 이거는 지금 넘버의 합이 같진 않지. 다만 뭐가 보여? 여기서 여기로 올 때 공비 하나 곱했니? 그치? 그래서 구조를 보라는 거야. 식을 무턱대고 써도 괜찮은데 구조를 보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공비 하나 곱했나요? 그럼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로 넘어올 때 공비의 제곱을 곱했겠네. 근데 9에서 36으로 할 때 곱한 게 4니까 이게 4란 소리잖아. 그래서 R제곱이 4야. 괜찮죠? 자, 일단 그렇게 좀 전체적인 형태를 좀 보자. 그냥 식으로 계산하는 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잖아. 자, 그럼 해볼게. 8 곱하기 A1, A2 플러스 A3, A4 이렇게 됐어. 8 곱하기 A1, A2는 A1, A2? 이거 계산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R제곱이 4고, 여기 지금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라 그랬지. R이 2인지 마 2인지 모르죠. 근데 모든 항이 양수려면 절대로 공비에 음수가 낄 수 없어요. 공비에 음수가 끼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R이 2란 소리지. 나머지는 그냥 계산으로 하십니다. 뭐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이게 A, 한 번은 식을 쓰게 되겠지 뭐. A 곱하기 A R의 4제곱을 한 게 그게 9란 소리잖아. 그럼 이게 A 제곱에다가 R의 4제곱인데 A 제곱 뭔지 아직 모르겠고 R이 제곱이 4니까 이게 16인가 봐요. 이게 9다. 그쵸? 그래서 뭐 A 제곱을 그냥 구했습니다. A 제곱은 16분의 9고 굳이 A를 말하라 그러면 4분의 3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뿔마가 붙지만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첫 번째 항 구했고 그 다음에 공비도 구했어. 그 다음은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얘만 구하면 돼, 얘만. 왜 쟤만 구하면 되냐? 이것도 그냥 내가 계산은 다 안 하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A1에서 A3으로 갈 때 R 제곱 곱하지. A2에서 A4로 갈 때 R 제곱 곱하죠. 즉 A의 3 곱하기 A의 4는 A의 1 곱하기 A의 2에다가 R을 4번 곱하면 돼.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식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랬어요. 자, 넘겨주시고 근데 그냥 식으로 할 때도 할 수 있긴 있어야 되거든.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 문제 몇 개 없어. 금방 끝나는데 663의 1번도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이 마플 교과서는 숙제를 안 낼게. 어차피 내줘도 안 해오는 것 같기 때문에. 자, 663의 1번.
그래. 자, 이거 왜 해봤다고? 그냥 식으로 해야 될 때도 있긴 있는 거야. 그쵸? 지금 이게 첫 번째 항이 A고요. 4 곱하기 A의 세제곱, A의 세 번째 항. 이게 A 세 번째 항이잖아. A는 양수니까 일단 지울 수 있네. 따라서 R 제곱이 4분의 1인 건 알았어. 그쵸? 일단 이건 알았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봐볼게요. 저게 또 A의 R 플러스 A의 R의 제곱이네. 이게 마이너스 12래.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등차에서는 없었던 고민이 좀 생기는 거거든.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냥 우리가 이거로 선택하면 속이 편하겠지만, 첫 번째 항이 양수야. A는 양수다. A가 양수래. 근데 거기다 R을 곱하고 R 제곱을 곱해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나왔어. 이게 R이 2분의 1이면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오잖아, 결과가.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얘가 이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게 됐죠? 그럼 이건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A 플러스 4분의 1의 A는 마이너스 12. 요거 이제 계산해서 A 찾으라 해서 그렇지. 이 식의 구조를 봐. 이게 A가 양수인, A가 첫 번째 항인데 양수인 걸 알잖아. 어디다 써? 양수라고 써있잖아요. 첫 번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근데 A도 양수인데 R까지 양수면 이게 마이너스 12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이거인 것을 넣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바로 넣는 거다. 그래서 A는 찾아주시고. 자, 이제 그런 정도의 판단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정리가 되었으면 넘어갈게. 자, 다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쉬운 거를 풀고 있거든, 내가 지금. 쉬운 문제를 푸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여기 이랑 이거 사이에 양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대요. 그럴 때 세 개를 더한 것을 구하래. 자, 2, x, y, z, 162. 일단 뭐를 알아야 될까? 자, 그 등비 중앙이나 등차 중앙을 쓸 때 꼭 연달아 세 개일 필요가 없죠. 간격이 같으면 되거든. 즉, 요렇게도 등비 중앙 쓸 수 있지. 당연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도 등비 중앙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간격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y의 제곱이 이 둘을 곱한 것. 근데 2 곱하기 이게 2 곱하기 9 곱하기 9인가요? 그냥 이렇게 써봤어. 계산이 귀찮아서. 이게 지금 81에다가 2배 한 거잖아. 2배 한 것이고 저거 곱했다고. 그래서 따라서 y를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2 곱하기 9.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양수라고 하니까 18로 잡았다. 그럼 다 됐죠? 이게 18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쯤을 이해하는 것. 그럼 여기는 이들의 가운데니까 이건 6이겠네. 그치? 이제 공비가 3인 걸 알았니? 그럼 이게 54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더해보세요. 계산하라는 소리고. 등비 중앙을 좀 잘 써보라는 소리였어. 여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내가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빨라지거든.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넘어가는 건 질문해줘야 돼. 자, 익힘 3번. 됐죠? 익힘 3번은 아주 잘 나와.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것. 그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을 같이 주는 문제가 거의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뻔한데 쉬운 문제로 꼭 하나씩 나온다. 자, 그냥 하면 돼. 자, 등차 수열 이루어. 그럼 2x는 8 플러스 y. 등차 중앙. 또 등비 수열을 이루어. 그러면 y의 제곱은 뭐예요? 36의 x. 그렇지? 이 식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풀지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연립하는데 문제가 없잖아. 뭐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18을 곱해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는 것인가? x를 쓸게. x는 4 플러스 2분의 1의 y쯤 되겠네. 괜찮나요? 2로 나눴더니 4 플러스 2분의 1의 y. 여기다 넣어. 36 곱하기 4 플러스 2분의 이건 이제 계산 안 하려고. 요거에 해당하는 x. 근데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y가 2개 나오는데 양수? 그러니까 그냥 양수 찾으면 되잖아. 그냥 두 식을 연립하라는 소리야.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내가 그랬지. 나머지 정리 얘기가 그냥 이제부터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
계속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얘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한번 써볼게요. 이걸로 나눴을 때,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게 F의 마이너스 1이지.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게 F0죠. 쟤네가 0 되는 값을 넣으면 그게 나머지라 그랬다.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2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그냥 이 소리니까. 어렵지 않게 할 거 아니야. 지금 F의 제로의 전체 제곱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다. 자, 밑에 혹시 해볼 만한 게 있나 한번 볼게요. 그래, 뭐 그냥 하나 해볼까? 저기 뭐야? 669번 혹시 해볼 수 있나 보실래요? 너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못 풀어도 괜찮아. 못 풀어도 괜찮고 여기 다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접근을 좀 해보신다. 내가 일요일 날 할 걸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쯤에 공부하는 거 좀 점검차 한번 상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해볼까요? 결국 그냥 식 연립하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일단 딱 보고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K. 저기, 승현아, K가 뭐 나왔어? K. 이게 안 나온다고? K가 뭐예요? 5죠, 5? 아니, 이게 등차 수열인데 중앙을 이루려면 이게 가운데 항이어야 되잖아. 왜들 그랬지? K가 5죠. K가 5니까 우리가 여기서 A1, A2, AK, A5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룸. 일단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의 2의 제곱. 이제부터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연립하면 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근데 어쨌거나 AN이라는 게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A랑 D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건 준 거야. 그러면 A를 미지수로 해서 식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써? 별 수 없어. 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이게 A 플러스, 첫 번째 항 플러스 공차 하나니까. A 플러스 24죠, 24. 이걸 못 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2차식인데가 아니고요. 여기 A 제곱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의 A 플러스 36이고, 여기는 24의 그냥 A야. 따라서 12의 A가 36이거든요. A는 그냥 3이 나오시면 맞고, K가 5인 걸 아까 이미 구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냥 식을 연립해서 풀 수 있으면 된다. 자, 요런 연습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테고, 넘겨주시고, 거의 등비수열이 일반항 얘기가 있고, 합이 있어요. 합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한 번씩들은 들어봤거나 방학 때는 안 했거나 막 그럴 텐데, 원리합계라는 게 있거든. 그 이자 계산하는 거. 요거가 시험에 100% 한 문제 나와. 옛날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쉬운 문제가 100% 하나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 모르면 아예 한 문제 틀려요. 그러니까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일요일 날 하고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자, 일요일 날 할 게 너무 많다. 그 식작성 저거는 무슨 소리냐면 한번 여기다 또 참고로 다시 한번 쓰세요. 등차 수열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써볼게. 세수가 등차 수열. 기억이 나야 된다고. 머릿속에 기억나면 안 써도 돼. 근데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도 안 쓰고 있어. 그거는 그냥 너무 무책임한 거야.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이제 등차 중앙을 쓰는 것도 맞는데 숫자를 3개를 놓을 때 이렇게 놔도 되죠.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근데 우리가 약간 개념화해서 배우기로는 이것보다는 뭐가 낫다 그랬냐면 대칭을 생각하라고 그랬거든. 대칭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렇게 잡기보다는 어떻게 잡는 게 좋냐? 그렇죠. 가운데를 A로 잡고 대칭성 있게 잡으면, 왜냐면 싹 더했을 때 D가 없어지도록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일단 편리하게 잡는 법이라고 그랬지. 그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땐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푸냐 그건 아닌데 간단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수가 등차 수열 또 있었어. 내수가 등차 수열을 어줍지 않게 내수니까 하나 더 이렇게 했다가는 대칭이 안 맞아. 대칭을 생각하면서 하라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렇지. 요거는 두 칸씩을 벌려야 돼. 그래야 간격이 동일하면서 싹 더했을 때 D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요거까지는 기억이 좀 돼야 되거든.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세수가 등비수열. 인데요. 여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등차 수열은 이런 대칭이 많거든. 이런 성질이 많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편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비수열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네 맘대로 하면 돼요. 등비수열을 세수가 등비수열일 때 A, AR, AR의 제곱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굳이 대칭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를 A로 잡고 R분의 A, AR 뭘로 잡아도 괜찮아.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뭐가 굉장히 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분수를 집어넣게 되는 게 좀 그런데 단 이렇게 잡는 게 장점은 뭐야? 이거 싹 곱하면 A밖에 안 남아요. 그게 장점은 장점인데 그냥 뭐 이것도 딱히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등비수열은 뭐 내수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요. 세수가 등비수열이면 둘 중에 그냥 편한 걸로 하시는데 난 그냥 이렇게 하거든. 왜냐? 굳이 분수꼴로 잡아서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잘 납득이 갔지? 무슨 소린지? 그냥 이렇게 하라고. 자, 그래서 봐볼게. 등비수열을 이룬 세 실수가 있대. 잡어. A, AR, AR의 제곱. 세수의 합이 14래. 어디다 쓸까? 자, A, AR 플러스 AR의 제곱이 14. 이거는 사실 당장에는 식이 안 되고. 곱이 64가 중요한 거죠. A, AR, AR의 제곱. 요게 곱했더니 A의 R의 전체 세제곱이거든요. 이게 64래요. 따라서 우리가 AR이 4인 걸 알았다. 그치? 이거 4인 걸 알았어. 그럼 4인 거 가지고 여기 넣으면 돼. 어떻게 넣을까? 얘는 R분의 4. 결국 그냥 또 이렇게 돼. 똑같은 거라고. AR은 4죠. 이거를 R로 나눠야지 A잖아요. R을 한번 곱하니? 그러면 4R. 이게 14 이렇게 되니까. 알만하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된다. 글쎄요, 숫자가 뭐면 될까요? 8, 4, 2. 대충 찍으면 R이 2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양변에 R을 곱해서 이제 2차식을 풀어야죠. 그죠? 그거였어. 별로 대단히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고, 어떻게 넣든 딱히 특별한 거는 없다. 자, 요거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선생님 쉬는 시간에 가서 쉬지 않고 계속 그 기출 문제집 책 만들다 오는데, 방금도 이 문제가 어디 학교 문제에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너무 쉬운 거라서. 자, 아니네.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그냥 수를 잡아. A, AR. 나는 역수로 놓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당연히 어디를 공략하는 게 편하겠냐면 여기를 잡는 게 편하겠죠. 8. 세 근의 곱이 8이잖아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이게 A의 R의 전체 세제곱이야. 이거 다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A의 R이 2인 걸 알았거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그 등차 때도 한번 신나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없는 것 같아 우리 반에는. 자, AR이 2면은 이제 그럼 이게 R분의 2고 얘가 2고 이게 2R이니까 아 이제 얘네끼리 합쳐가지고 세 근의 합이 7이니까 이것을 더해서 7 뭐 이렇게 하는 무서운 일은 하지 말자고 그랬다. AR이 2라는 걸 찾은 게 세 근 중에 하나가 2라는 걸 찾은 거니까 그냥 근을 대입해서 K를 찾으라 그랬어요. 또 다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생각하지 말고 보통 여기서 또 다른 근과 계수 관계를 쓰려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괜히 돌아가는 게 돼요. 그게 아니고 AR이 2가 세 근 중에 하나가 AR이잖아. 2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냥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x에다 2를 대입하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넘어갑니다. 요거 시너지에 또 나와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게 그림이 자주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지울게. 봐봐. 그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원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내가 당연한 건 일단 뭐냐면 당연한 거랑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있거든.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이런 걸 쓰게 됐지. 당연한 건 뭐냐면 원끼리는 어때? 닮음이야. 원끼리 닮음인 거는 당연해요. 지금 이 구도의 그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원들은 다 닮음이잖아. 정 N각형들이 다 닮음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닮음인 건 알겠는데 요렇게 다음 원으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배 했을 거 아니야? 반지름을?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배 했겠지? 이게 일정한 비율인가? 이건 좀 의심이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원에서 이 원으로 갈 때 예를 들면 반지름이 뭐 2배 했다고 쳐봐. 그럼 혹시 그게 이 원에서 이 원으로 갈 때도 2배인가? 의심이 들거든. 그래서 그거를 밑에 증명해 놓은 거야. 거기 보면은. 그 문제 바로 풀이와 문제 사이에 약간 뭐 이런 게 써 있죠? 여기 뭐 비례식을 잡아 써놓은 건데 내가 뭐 이거 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는 닮음인 건 당연히 알겠는데 이게 일정한 비율로 넘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써먹도록 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맞아요. 이렇게 한번 길이의 비율로 식을 써보면 돼. 근데 그건 하진 않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오거든. 교과서도 많고 나오니까 이렇게 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그냥 기억해. 등비수열을 이룬다. 고 알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등비를 이루려면 닮음이어야 되는데 닮음도 닮음인데 일정한 비율로 가는 닮음이 된다. 그래야 등비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냥 쉬워졌어요. 뭔 소리가 됐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원이 있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2래.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잖아. 얘가 12야.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이래요. 그럴 때 가운데 원의 그러니까 가운데 원이 이렇게 있으면 등비수열이니까 6, 12의 가운데 항의 등비항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즉 6 곱하기 12는 x의 제곱. 등비수열인 것만 인정하면 문제 풀기 쉽다 이거죠. 그렇죠? 등비중항으로 구한 거야. 등비중항. 아니 뭐 x의 제곱이 72니까 x는 6루트2라고 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6에서 12로 가는 게 곱하기 2니까 반절만 가려면 루트 2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루트 1 또 곱하면 가는 거냐? 뭐 당연한 생각으로 6루트2 구할 수 있다. 여튼 등비수열인 건 좀 인정해 주시라고. 우리가 지금 그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 별표 하나만 하시고요. 한번 시도를 해봐. 못해도 괜찮다 이거.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여기 지금 중간중간 잘하는 사람들이 꽤 껴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어. 못해도 괜찮은 거야? 이 문제 앞으로 어느 책을 보나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 뭐 잘 안 풀려도 괜찮고요. 혹시 잘 안 됐으면 요 그림이라도 어딘가에 좀 크게 그려보세요. 그 문제 근처에다가. 우리 아까 몇 분에 쉬었지? 아직 쉴 때 안 됐지? 내가 난 늘 힘들거든. 난 이미 지금도 힘들어.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주 쉬면 안 되니까. 자, 요거 우리가 이름을 왜 붙이냐면 이름을 안 붙이면 기억하기가 힘들어. 맨날 뭐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형 정리라고 부르긴 해요. 우리가 지금 도형이 안 된다 해서 중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항상 필수적인 도형들은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기억해야 피해가 되고 살이 된다. 여기에 이 도형의 핵심이 뭐냐면 닮음이 꽤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그쵸? 조그만 직각삼각형, 두 번째 직각삼각형, 제일 큰 거 닮음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성질들을 몇 개만 적어볼게. 한 5개쯤 되거든. 그거는 그냥 알아놓는 게 신상에 이로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알지? C제곱은 알죠? 그런 순서대로 그래. C제곱은 X곱, 그러니까 이게 전체랑 이걸 곱했다라는 건 알지? 뭐 굳이 순서대로 X 곱하기 A 이거 곱하기 이거 알죠? 이게 아마 중학교 때는 심지어 엄밀하게 증명까지 했을 거야. 이거를 제곱한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그렇지 않니? 선생님 중학교 때도 이렇게 막 학교 선생님들 참 대단하셔, 그지? 이게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모양이라고 막 배웠었는데 이렇게 손 모양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야. 아무튼 그랬어요. 이 공식이 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거랑 세트인 게 있지. 당연히 이쪽도 될 거 아니야. b의 제곱은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y 곱하기 a랑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럼 세 번째 여기서부터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 근데 이거 아주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이런 일을 벌이는데 여기가 직각인 게 눈에 잘 들어오는데 여기가 직각인 걸 보지도 않고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 여기 막 직각이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이거 왜 제곱 안 맞아요? 막 따져.
헛소리하면 안 돼. 제곱, 이거는 직각이 두 개일 때 쓰는 거야. 직각이 두 개여야지 닮음이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직각일 때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아,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이거 지울 수 있지. 즉 x 대 y.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밑변하고 요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제곱의 비율과 같죠. 이게 c제곱 대 b제곱과 같다. 알만하죠? 이게 지금 양변에 이게 똑같으니까 a를 지워보세요. 비율상 c제곱 대 b제곱의 비율과 같다고. 일단 그런 성질. 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좀 중요하냐. 연계가 돼. 봐봐. 갑자기 내가 이걸 원을 그리고 있는데 아, 이거 등비수열 얘기하다가 너무 산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혹시 이 성질을 아시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P라고 하고 접점을 T라고 하고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이때 성립하는 성질에 대해서 알지 않아? P, T의 제곱은 P, A 곱하기 P 했죠? 이거 우리 그 삼각형 할 때도 했다.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아. 그치? 그게 왜 나오는 성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봐.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그림을 살짝 이동하시면 요런 구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바꾸잖아?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이게 수직으로 쓴 거야. 중심을 통과하지.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봐. 그럼 여기는 지금 중심이니까 여기 90도죠. 그러면 이거를 제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은 게 이걸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어, 도형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너무 막 심각하게 파고들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것만 그때그때 얘기하자라는 거야. 이거랑 저거랑 그림이 똑같은 게 보여?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거겠어? 이게 닮음이야, 닮음. 얘하고 이 큰 거하고 여기 공통각을 이용해서 닮음인 거라고. 자, 일단 3개까지는 썼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번째가 갑자기 저 문제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얘하고 얘도 닮음이죠. S랑 T가 닮음이잖아요. 두 삼각형을 말한 거야. 한번 대응되는 변을 써봐. S에서 H에 해당되는 게 요거 해당되는 게 T에서는 Y지. 이거 해당되는 게 여기 Y죠. 그래서 H 대 Y는 자, 얘에서 밑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X 대 요 T 삼각형에서 밑변에 해당되는 게 H지. 그럼 H라고 썼어. 이거를 비례식을 풀어봐. 그럼 H의 제곱은 X, Y 이런 걸 얻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랑 일치하지 않아?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네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X 그리고 H 그리고 Y 사이에 등비수열이 있어요. X, H, Y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저 문제에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등비수열을 풀자고 한 게 아니고 요 작은 삼각형이랑 그 다음 삼각형을 비례식을 풀다 보니까 요런 비례식이 나오거든. 량의 곱, 외항의 곱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와. 등비중항이 나온다고. 그럼 등비수열로 인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등비수열이라는 성질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것. 요건 지울게. 여기 지금 내가 또 문과, 이과들을 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이과 학생들은 기하도 아니고 미적분만 가도 이런 걸 쓸 일들이 그냥 하루에 몇 개씩 나올 거라서. 자, 마지막 5번. 5번은 그냥 쉬워. 너네 잘 알고 있는 그 소공식. 그 소공식까지만 알잖아, 니네. 그건 알죠? 그러니까 넓이 구할 때 이 둘의 곱이 이 둘의 곱과 같다. 그건 이제 안 쓸게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사형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 사형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이제 사형이 그림자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를 떨궜을 때 상황이다. 이제 그 말인데 뭐 그런 말은 몰라도 되고 기하를 하게 될 사람들은 곧 듣게 될 말일 거고요. 됐지? 자, 그럼 잡아볼게. 이게 실제로 풀면 되게 어려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몇 개 있어서 그래. 그거 무슨 말이 있죠? AO, OC, E. 자, 봐봐. 아씨, 써놔야겠다. AO, OC, EA야. AO, OC, EA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야.
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치? 근데 이거 진짜 별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지금 한 선이잖아? 그러면 얘를 A, 얘를 A-D, 이걸 A 플러스 D로 잡는 게 낫긴 낫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요것을 A로 잡았어. 얘를 A-T로 잡았고 얘를 A 플러스 D로 잡으면 되지. 순서대로 그랬으니까. 크기 순서대로. 괜찮니? 자, 그럼 봐봐.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여기 잠깐만 미지수로 놔볼까? 이거 Y로 놔볼게. 여기 길이. 왜냐하면 지금 이 선의 기울기를 찾잖아. 이 선의 기울기나 이 선의 기울기나 같으니까 난 기울기를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거야. 우리 이거 안다고 전제하고 간다. Y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과 같아. 즉 A 곱하기 저 길이는 2A인가? A 플러스 D랑 A 마이너스 D를 더했잖아. 이것의 제곱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곱과 같다고. 또 그림 뒤집혔다고 못 보고 이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이게 2의 A의 제곱이야. 어차피 양수일 테니 Y는 루트 2의 A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아시게 됐어요? 얘가 루트 2의 A인 걸 알았어. 기울기가 루트 2죠.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게 되잖아. X 증가량이 A이고 Y 증가량이 루트 2의 A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모르면요. 지금부터 이걸 알면 돼. 이건 이제 해설지가 각자 있을 테니까 한번 해설지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풀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요 정리를 써먹는다. 이건 앞으로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사형 정리. 자, 정리하면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이게 뭘 쓴 건지 알죠? 지금 이걸 딱 대응시켜서 여기다 써본 거야. 그랬고요. 그랬고 그래서 뭐 넘겨볼까? 정리되면 넘어갔어요. 자, 정리가 되면 이제 요거는 뭐 개념 설명할 건 없는데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뭘 한 번만 읽어보시냐. 이거 나 색칠이 안 보이네. 혹시 너네도 그 색칠이 안 보이니? 그럼 이거 하자. 677을 한번 보실래요? 읽어봐. 이런 문제도 어쨌거나 내신에는 무조건 하나씩 꼭 나온다고 보면 돼. 내가 자꾸 내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죠. 저거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꼭 나온다. 잘 읽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등비 합까지 하고 9시쯤에 한번 쉴게요. 그래, 이건 뭐 그냥 같이 읽어볼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중점을 이어서 만든 것을 잘라낸다. 10회 반복했을 때 잘라낸 종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10번 반복했는데 잘라낸 종이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거 잘라냈지. 뭐 알만해. 두 번째 거는 얘를 이게 뭐야? 그냥 딱 눈으로 봐도 이걸 4분의 1 한 거 아니야? 4분의 1 했구나. 그럼 지금 자 이거 더하기.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걸 4분의 1 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 3배로 늘어나. 그럼 세 번째는 또 4분의 1 한 다음에 또 막 9개가 돼. 그러니까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잘라낸 종이의 넓이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여기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전체에서 남은 걸 뺀다. 뭐 그래도 되겠지? 전체에서 남은 걸 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보세요. 전체를 구할 수 있어요. 전체가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혹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한 변의 길이의 2의 제곱. 이게 지금 전체 넓이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거는 구한 거다. 이게 전체인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10회 반복. 한 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봐. 1회 시행했어. 한 번 했더니 루트 3이라는 원래 넓이가 어떻게 되니? 거기서 이만큼을 드러낸 거잖아. 4분의 1만큼을 드러낸 거라고. 그러면 4분의 3만큼이 남았겠네. 이게 한 번 시행하고 난 결과야.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기서 중점 찍어가지고 요만큼을 딱 드러냈다 이거야. 그러면 1회 시행하고 남은 게 요만큼이라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회를 했어. 지금 현재 이만큼이 남아있다. 가운데 이빨이 빠져가지고요. 근데 그 남은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는데 각 남은 것들의 4분의 1씩을 또 드러내.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게 되겠니? 한 번 더, 이렇게 쓸까요? 한 번 더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개념이라는 거야. 이 남은 거에다가 각 저기에서 4분의 1씩을 다 드러내니까 또 4분의 3을 곱하는 게 되잖아. 계속 이렇게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0회를 시행하고 나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만큼이 남아있다. 알겠죠? 한 번 할 때마다 4분의 3씩만 남으니까 계속. 그래서 이게 남은 거라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루트 3에서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을 뺀 것. 이게 뭐라고? 잘라낸 양이라고. 잘라낸 양. 거기 이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거 잘해야 돼. 루트 3을 묶은 거야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규칙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얘를 잘 보고 내가 이제 우리 시험 임박하면은 각자 학교별로 교과서들을 이렇게 풀어줄 거거든.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한 2~3개씩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돼요. 주로 거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15분만 내가 합 얘기만 하고 쉽게 오늘 원리 합계 얘기는 안 한다고 했어. 그것까지 하면 이제 다 집에 가버릴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고 그건 일요일날 할게요. 일요일날. 자, 그 등비수열의 합인데 여기는 공식만 알면 돼. 등차수열의 합에서 공식이 있고 대칭성이 있었지. 등차수열은 공식을 써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항 이렇게 해서 막 중앙에서 막 할 수 있었잖아. 근데 등비수열은 이런 게 없어. 그냥 식만 갖고 푸는 거야. 그래서 별로 특별할 게 없다. 식만 잘 쓰면 된다. 그냥 오로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식이 유도되는 과정만 한번 쓸게요. 등비수열의 합이 SN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뭐지 SN이 이런 뜻이라는 거는 모르진 않잖아요. 이게 n번째 항이야. 근데 등차수열은 혹시 합을 유도할 때 어떻게 했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인데. 아우 귀찮아. 자, 그래서 마지막 항 이렇게 했었죠. 등차수열은 합을 구할 때 뭐 어떤 누가 발명했다 했잖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합을 이렇게 한 번 더 쓰면서 애를 여기다 갖다 쓰고 그 전항을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합한 다음에 이건 알아야 되는 거다. 얘네들이 합이 똑같이 만들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마지막 항을 뜻해. 뭐야 이거. 2배의 SN을 한 게, 이거는 아니까 대충 쓸게요. 한 게 요게 n개 있도록 만든다는 소리였잖아.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면 그 등차수열의 합이 2분의 평균 항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도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 등비수열의 합은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방법을 기억합니다. 공비가 있죠. 공비만큼을 한번 곱해요. 공비만큼을 한번 곱해. 모든 항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얘가 공비가 곱해져서 AR로 바뀌어. 모든 항이 R씩 곱해진다고. 그러면 얘는 AR의 제곱이 되지. 여기 있던 게 한 칸씩 늘어. 그럼 얘는 AR의 N으로 끝나겠네. 이렇게 한 칸씩 이동.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빼본다 한번. 자, 빼봤더니 1-R의 SN이 됐어요.
빼는 이유는 이제 이만큼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남은 걸 썼더니 A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를 알았거든. 자, 여기다 이제 쓸게. 근데 한 번에 하려니까 좀 힘들 것 같다. 공식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죠? SN은 A 빼기 AR의 N이에요. 일단 이 식을 얻었다라는 걸 좀 잘 생각하시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딱 보기 좋겠니? 이걸로 나눠야지 뭐 SN만 남겨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된다고. R이 1이 아니어야 나누죠. R이 1이 아니어야 된다. R이 1이 아니면 나누세요. 그럼 SN은 1-R분의, 이걸 A로 묶으면 조금 더 예쁜 식이 되지 않나? 1-R의 N제곱. 요게 그래서 얻어지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외워야 돼. 그 분모분자를 우리가 -1 곱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럼 본인의 기호에 따라 쓰시면 되고. 그러면 R이 1이면 망한 거 아니냐. R이 1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 근데 R이 1이면 어떠니? R이 1이면 그냥 모든 항이 A예요. 그쵸? 공비가 1이니까. 얘는 그냥 S의 N이 뭐랑 같냐면 A 곱하기 N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아예 구하는 구조 자체가 이것과는 다르다. 공비가 1이면 첫 번째랑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값이. 근데 뭐 공비가 1일 땐 잘 물어보진 않고, 우리는 이것을 공식으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거야. 괜찮죠? 괜찮지? 그래. 너무 뭐 달리지 말자. 잠깐만 쉬었다가 한 문제를 조금만 풀고요. 바로 시너지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